안녕하세요. 오늘은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할하고 분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분할은 나누는 거겠죠. 나눠둔 것을 분배는 배정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p개, q개, r개로 나누는 방법의 수. 우리가 공식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일단 드리지만, 조합에서는 늘 말씀드리듯이 첨자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식을 그대로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나눠주는 이 개수들이 모두 다르다면 그냥 뽑는 것만으로 구분이 지어지겠죠. 그 말이고요. 만약에 이 PQR 중에서 만약에 두 수가 같다면 그 두 수로 생긴 순서를 없애주는 겁니다. 중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이게 아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먼저 뒤에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7권의 책을 3권, 2권, 2권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겠죠. 두 가지 경우가 같은 경우인데 지금 이 2권과 이 2권이 지금 같은 거죠. 그래서 먼저 7권 중에 3권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럼 4권이 남았죠. 4권 중에 2권을 선택. 2권 중에 2권의 선택은 의미는 없지만 표현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먼저 뽑힌 2권, 그러니까 4권 중에서요. 먼저 뽑힌 2권과 뒤에 뽑힌 2권은 동일한데 구별이 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나눠주셔야 되죠. 중복이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200분의 1을 곱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눠주는 우리가 조금 전에 공식에서 말하는 R팩토리얼 분의 1이란 것은 결국 같은 것의 개수. 이것이 2권이라서가 아니라 2권인 것이 2개 있었죠. 이게 2개가 있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고, 계산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65. 자, 밑에는 3팩토리얼이니까 그냥 6이라고 적죠. 그죠? 43, 2팩토리얼 2, 그죠? 얘는 2분의 1, 이 실은 1이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약분이 되고 약분이 되어서 105가지 경우가 있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두 수가 같으면 2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주고요. 만약에 이 PQR이 3개가 다 같았으면 3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됐습니다. 자, 요것도 예를 하나 해볼까요? 6개 중에서 6개를 2개, 2개, 2개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그죠? 자, 2개, 2개, 2개로 나누니까 6개 중에 2개를 뽑고요. 자, 4개 중에 2개를 뽑고요. 자, 2개 중에 2개 마지막 선택을 하고 3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먼저 뽑힌 2개, 중간에 뽑힌 2개, 끝에 뽑힌 2개가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2개가 뽑혔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순서가 생겼기 때문에 먼저 뽑힌 2개랑 가운데 뽑힌 2개가 만약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것인데 순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순서를 날려주는 겁니다. 중복했던 것을 나눠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분배는 방금처럼 분할을 하시고 나서 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분배로 나눠주는 거니까 만약에 세 묶음으로 나눠준 것을 3명에게 나눠줄 때는 3팩토리얼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상황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책을 7권을, 자, 우리 책 7권을 3권, 2권, 2권으로 나눴잖아요. 자, 이 나눈 상태에서 3명에게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우리 한 번 더 적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7권 중에 3권을 선택을 하시고요. 책을 먼저 선택. 자, 분할의 과정입니다. 자, 4권 중에 2권, 2권 중에 2권, 그리고 중복을 된 부분만큼 나눠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특히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러니까 생각의 과정이 끊기는 곳이나 아니면 구분 지어지는 자리에서 괄호를 해주시면 나중에 검토를 할 때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할한 거고요. 이것을 3명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충분히 분배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그러면 문제를 하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에 참가한 여학생 5명, 남학생 6명을 자, 4개의 방에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학생은 1호실에 3명, 2호실에 2명을 배정을 하고 남학생은 3호실과 4호실에 각각 3명씩 배정하는 방법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먼저 1호실에 3명, 2호실에 2명이야. 여학생은 나누는 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뽑는 순간에 1호실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구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바로 1호실로 가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2명 중에 2명은 그대로 2호실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여학생의 배정은 분할과 분배가 실제로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학생은 3호실과 4호실 각각 3명씩 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분할과 분배 과정을 다시 보면 자, 여기서는 우리가 남학생 6명 중에 자, 3명을 뽑고요. 자, 또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뽑고 3명이 같았기 때문에 200분의 1을 하시고 다시 방에 배정을 해주셔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과정을 보면 선생님 이거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약분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약분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냥 분할하고 좀 다른 상황이 뭐냐면 먼저 뽑힌 3명은 3호실에 배정이 되고 뒤에 뽑힌 3명은 4호실에 가기 때문에 뽑는 순간에 실제로 구분이 일어납니다. 구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할과 분배가 어떤 면에서는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분할을 통해서 이미 구분 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계산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분할과 분배를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먼저 분할의 과정을 끝내고 분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1이고 자, 5개 중에 3개 선택은 5개 중에 2개와 같고 10가지였죠? 10가지고 자, 여기 계산을 하면 654 자, 그리고 3팩은 6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답은 200이고 200인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학생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뽑을 때 분할하고 분배에서 주의할 건 뭐냐면 뽑는 순간에 순서가 부여가 되어서 구분이 지어지는 건지 아니면 순서가 부여가 안 되어서 구분이 안 지어진다면 분할과 분배의 과정을 정확하게 거친다든지 이런 부분은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할이 이제 가장 학생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것만큼이 같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뽑는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순서가 의미가 없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중복된 부분을 나눠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할과 분배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